음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기술사 시험을 도전하고 취득한 이유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. 간만에 이제 기술 자격을 주제로 올리네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시간 지나면 잊혀질까 봐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취사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흙수저입니다. 흙수저요. 부모님이 부자도 아니고 그냥 빚 없는 상태에서 어, 그냥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고 있습니다. 기술사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에 필기시험 합격했다가 면접시험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불합격하고 나서 이걸 그만할까? 짜증나는데 포기할까? 하다가 또 그동안 뭐 들인 시간, 노력, 뭐 이런 자료 정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까워가지고 2018년에 다시 이제 시험을 봐서 필기 시험에 합격했고 뭐 같은 해에 면접 시험까지 합격해서 뭐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. 과거에 저는 학부 졸업하고 이제 군대 갔다가 전역하고 나서 공부에 대한 생각이 있긴 했는데 그때 이제 뭐 가정 형편이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여기저기 입사 지원서 내고 결국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. 그때가 1999년이었는데 거의 뭐 IMF IMF 후반기쯤 돼가지고 뭐 취업도 뭐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. 근데 일단 다행히 취직을 했고 거기서 이제 뭐 공장이었는데 뭐 환경기술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출근하면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러버 돌리고 1층에 이제 작은 폐수 처리장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것까지 운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나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학까지 나왔는데 출근해가지고 앞치마 두르고 코팅 장갑 끼고 현장 일을 했어요. 가끔은 모터가 이제 망가지면 모터를 뜯어서 수리를 보내고 또 수리되어서 이제 모터가 오잖아요. 그러면 그 모터를 또 다시 설치하고 뭐 그런 일도 했어요. 이제 그때 배운 건데 삼상 모터 연결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선이 삼상이니까 세 개잖아요. 그래서 각각 선 하나씩 해서 세 개를 각각 연결하고 나서 이제 제대로 돌면은 그대로 두고 이게 만약에 이제 역방향으로 돌면은 선 두 개를 서로 바꿔서 이렇게 연결하면은 제대로 돌게 됩니다. 하여튼 현장에서 몸으로 뛰는 일이 대부분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래도 회사는 돈을 잘 벌었어요. 그리고 첫 직장이고 하니까 뭐 열의를 가지고 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 이제 다른 직장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사표를 냈어요. 근데 사표를 내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다 돈이에요. 다 돈이었어요. 뭐 이력서 사는 것도 돈, 문구점에서 복사하는 것도 돈, 뭐 팩스를 보내는 것도 돈. 하여튼 회사 다닐 때는 뭐 회사에 있는 거 뭐 쓰면 됐는데 뭐 이제 직장을 그만두니까 다 돈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러다가 길바닥에 나 앉아서 굶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다행히 이제 사표 내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는데 어떤 열병합 발전소에서 뭐
부인 광고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거기 지원을 했고 서류 면접까지 이제 통과해서 결국 최종 합격까지 해서 다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. 발전소에서는 저를 좀 예쁘게 봤나 봐요. 저 스스로도 연결이 바로바로 잘 된 거였고요. LNG 발전소였는데 대기 일종 사업장이었어요. 그래서 여기서 환경기술인 역할을 하면서 수처리까지 관리했습니다. 순수 처리, 연수 처리, 뭐 이런 거요. 그리고 일단은 현장에서 몸으로 하는 일은 벗어난 거예요. 근데, 근데 회사가 돈을 못 버는 거예요. 적자 회사였던 거죠. 그리고 이 직장 다니느라고 전철을 하루에 4시간을 탔습니다. 4시간. 전철을 하루에 4시간을 탔어요. 갈 때 2시간, 올 때 2시간. 그래서 이 시간을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뭐 오며 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영어 공부하고 그때 이제 토익이었죠. 그리고 그런 거 하면서 이직 준비를 했고 좀 더 규모가 있는 직장에 최종 합격이 됐습니다. 아, 여기 있는 동안 그 열병합 발전소에 대한 개통, 또 뭐 발전소에 대한 수처리,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. 그리고 여기 있으면서 제 전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기술사를 따서 이직을 잘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.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지만 기술사라는 게 있구나. 나도 그런 자격을 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어렴풋이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직장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보고서를 만들고 뭐 검토서를 만들어서 결제를 들어가면 상사들이 자꾸 쥐잡듯이 꼬치꼬치 확인을 하는 거예요. 근데 반면에 학위가 있거나 무슨 뭐 기술 자격이 있는 직원은 뭐 확인도 많이 안 하고 슬슬 잘 넘어가는 거예요. 야, 나도 뭔가 준비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석박사 과정을 하는 것은 뭐 왔다 갔다 물리적으로나 뭐 시간적으로나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기술사를 준비하게 됐어요. 공부는 내가 시간 날 때마다 내 스스로 내 의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일단 준비를 시작하게 됐어요. 그리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시험이 뭐 그나마 내가 준비한 노력에 대해서 제3자에 의해서 가장 공정하게 시행되는 시험 같습니다. 뭐 어디서 들었는데 대학교에서 뭐 교수 채용하잖아요. 그리고 뭐 사립학교에서 교사 채용하고 뭐 어떤 연구원에서 뭐 석박사 직원 채용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뭐 겉으로는 뭐 공고를 하죠. 블라인드 조건으로 공정하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미리 합격자를 자기들끼리는 다 정해놓고 시험을 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합격 예정자 빼고는 나머지 온 사람들은 그냥 들러리예요. 뭐 그런 셈이에요. 그래서 뭐 저 같은 흑수저나 뭐 저보다 조건이 더 뭐 은수저, 금수저나 똑같이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합격, 불합격이 갈리는 거예요.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거의 100% 공정하다고 생각되고요. 그리고 면접시험 같은 경우도 공정하다고 생각되지만 만약에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뭐 아는 사람이 면접관으로 왔다. 뭐 이럴 경우는 뭐 플러스 요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마도
그 사람과의 관계가 인연이라면 플러스, 그죠? 악연이라면 마이너스 아닐까요? 하지 그렇더라도 뭐 면접관들이 묻는 질문에 답변을 명쾌하게 잘하면 뭐 다른 면접관들이 이제 점수를 잘 주겠죠. 그래서 점수를 잘 줄 수밖에 없도록 답변을 잘 하는 거예요. 그죠? 결국은 자기 노력이에요. 자기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. 음,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사회 시스템적으로 볼 때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, 그죠? 과거 340점 만점에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뀌었죠. 학력고사 때는 점수에 따라서 뭐 학교를 먼저 선지원하고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고 학교를 갔어요. 선지원 후시험이었죠. 가해가 금지돼 있었고 학교 수업만이 유일했어요. 그때 보충 수업도 많이 했어요. 자율학습도 많이 했고 아, 있는 집은 뭐 몰래 몰래 가해도 하고 일본에서 이미 했던 입시 문제도 가져다 보고 했다고 합니다. 그죠? 우리나라 시스템 다 일본 거잖아요.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? 수능 같은 경우는 수능 점수만으로 가는 정시도 있고 뭐 학생부 평가, 뭐 과외 활동, 봉사 활동, 뭐 이런 걸로 가는 수시도 있습니다. 수시 전형을 뭐 개수로 따지면 수백 가지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자기 노력 말고 부모의 도움, 뭐 재력, 뭐 이런 걸로 학교를 갈 수도 있는 거죠. 그리고 한간에 도는 얘기가 수능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 바퀴 돌리면 아무리 바보래도 인서울, 뭐 다섯 바퀴 돌리면 뭐 SKY 라는 말도 있습니다. 그리고 사법고시도 폐지됐죠. 대신 로스쿨이란 게 만들어졌는데 합격자를 시험 점수로 정량적으로 이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원하는 학생을 원하는 인재를 정성적으로 이제 정할 수 있는 거예요.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이제 없어진 거죠. 그래서 가면 갈수록 집에 돈 없고 뭐백 없는 사람은 판검사 뭐 이런 거 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. 그에 비해서 기술사 시험은 그나마 공정하다는 겁니다. 음, 물론 예정된 합격자 수에 따라서 정해지지만 필기, 면접 60점 이상 나와야 합격되는 겁니다.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는 뭐 괜찮은 자격 많습니다. 그죠? 변호사, 변리사, 감정평가사, 회계사, 업무사. 반면에 이과는 몇 개 없어요. 뭐 기사, 기능장, 기술사, 뭐 이게 다예요. 음, 전공 분야별로 구분하면 뭐 많을 수도 있겠네요. 음,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뭐저 같은 수저는 기술사 따고 나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좀 수월해졌어요. 아는 게 많아지니까 그죠? 뭐 질적으로나 뭐 양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채찍질을 해서 일을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. 함량 미달 기술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.
그리고 희망사항이지만 경력 관리 잘해서 나중에 이직 아니면 퇴직 이후에 뭐 재취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일단 결론적으로 최종 합격되고 나면 그냥 마음이 편안합니다. 아주 편안해요. 되고 나면 마음이 편합니다. 음, 마지막으로 그 애니메이션인데 일본 애니메이션에 그 도박묵시록 카이지라는 게 있어요. 도박묵시록 카이지. 거기 나오는 대사가 있어요. 내일부터 열심히 하자. 내일부터 절제다. 라고 그 생각부터가 말도 안 되는 거야. 내일부터 열심히 하자. 라는 발상에서는 아무런 싹도 트지 않는다. 내일부터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오늘만 열심히 하자라야 된다. 오늘을 열심히 산 사람, 오늘을 열심히 살기 시작한 사람에게만 내일이 오는 법이다. 이게 좋더라고요, 이 말. 좋더라고요. 또 카이지 이게 뭐 1편도 있고 2편도 있고 3편도 있는데 저는 1편하고 2편을 그냥 며칠 만에 이렇게 싹 몰아봤어요. 그래서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그냥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걸 좀 많이 일깨워주는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아요. 하다 보니까 또 별의별 얘기 다 했네요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모든 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.